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1 2편이에요. 이번 2편에서는 2021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키워드 10개를 빠르게 정리해 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Vnomics. Vnomics는 바이러스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기업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기업은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업의 친환경성, 임직원에 대한 처우, 기업 운영과 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도 모두 투자와 소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MZ로 불리는 밀레니얼 Z세대 소비자들은 특히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아주 민감하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MZ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는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선호와 가치를 바꿔놓는다. 1등 브랜드에 대한 쏠림이 강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라면, 즉석밥, 참치 등 필수품 선택의 경향을 보면 신생 브랜드보다 각 분야 대표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경기 불황이나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이미 검증된 인기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 키워드, 레이어드 홈.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무르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결과 마치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룩 패션처럼 집이 기존의 기본 기능 위에 새로운 층위의 기능을 덧대면서 무궁무진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집의 기본 기능이 강화되면서 수혜를 입은 산업은 위생가전, 가구, 인테리어 영역이다. 특히 가장 극적인 매출 증대를 보인 품목은 가구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내구재 소비를 줄이는 대신 경험재인 여행과 맛집에 돈을 썼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모두 할 수 없게 되자 여행을 위해 모아둔 돈이 가구 쇼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집에 머물며 활동하는 것이 우려한 것보다 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만의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에만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고 운동, 쇼핑, 커뮤니티 활동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오프라인 활동들도 기술의 지원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등 집콕 생활의 질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 자본주의 키즈.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광고, 금융 등 자본주의적 요소에 친숙하고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소비자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 전문가가 된 자본주의 키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내 돈 내산이라며 만든 콘텐츠가 사실 협찬받은 뒷 광고였다는 것이 밝혀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사과 방송을 하고 일부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키즈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알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체성이 강한 소비자다.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광고를 시청하고 남의 손에 돈을 맡기기보다 직접 투자 종목을 선택한다. PPL이 솔직하기 때문에 호응을 얻는 것과 같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자본주의 키즈들은 소비를 통해 행복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구매 과정에 많은 공을 들이며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이른바 플렉스라고 불리는 과시형 소비를 할 때도 렌트할 것과 구매할 것을 구분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찾아 최저가로 구매하는 등 나름의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네 번째 키워드, 거침없이 피보팅. 피봇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뜻이다. 주로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농구나 핸드볼에서 한쪽 다리는 땅에 붙여 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쪽 다리는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니즈에 맞추며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전환하는 전략을 피보팅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출발했다가 스트리밍 기반 온라인 영화 플랫폼으로 사업을 전환해 크게 성공하였다. 피보팅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도 경제의 시대에 가만히 앉아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다가는 무심히 흘러가는 기회를 잡기 어렵다. 결국 누가 그 고민을 재빨리 실행에 옮기는가에 성패가 달렸다. 다섯 번째 키워드, 롤코 라이프. 1995년 이후에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세대인 Z세대는 라이프 스타일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반짝하고 지나가는 짧은 유행에 우르르 몰려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 즐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놀거리로 넘어가는 모습이 놀이기구를 요리조리 갈아타는 모습과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롤러코스터 라이프, 줄여서 롤코 라이프라 명명한다. 롤코 라이프가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중 쇼케팅이 있다. 쇼케팅은 치고 빠지는 식의 단발적인 마케팅 캠페인이다. 치고 빠지는 쇼케팅의 대표 주자는 편의점이다. 2020년 CU는 고조선 건국에 얽힌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이색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을 각각 호랑이 라떼와 곰표 팝콘, 쑥떡 바와 국산 다진 마늘로 재구성하여 출시한 것인데 단군 신화 이벤트 상품 모두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다. 여섯 번째 키워드,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 운동 붐이 일고 있다. 등산로에는 형형색색의 레깅스를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소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프, 서핑 등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자기 관리에 투철한 MZ세대의 세대적 특성, 정체의 시대의 운동으로 성취감을 찾으려는 경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일으킨 현상이다. 2030 세대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운동과 관련된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가 바뀌면 연간 산업의 지형도 바뀐다. 일본 시장에서 유명한 자전거 부품 회사인 시마노의 시가총액은 자동차 회사 닛산을 넘어섰다.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미국 룰루레몬의 시가총액은 독일의 BMW보다 5조 원가량 높다. 운동을 일상화는 성취와 경쟁을 지향하던 한국인의 삶의 기준이 건강하고 즐거운 가치를 찾는 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미래시장의 승패는 이러한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로 재편될 것이다. 일곱 번째 키워드, N차 신상. 남이 쓰던 상품이 아니라 몇 번째 받아 쓰더라도 새 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고품을 N차 신상이라 지칭한다. N차 신상 시장이 정착되려면 중고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다. 새 제품보다 N차 신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MZ 소비자들. 이제 시장이 소비자에게 답해야 할 차례다. 여덟 번째 키워드, CX 유니버스. 고객 경험, 즉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총체적 관리다. CX가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때 이를 CX 유니버스라고 부르고자 한다. CX, 고객 경험은 신뢰와 몰입을 거쳐 충성까지 가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고 되먹임되어 다음 구매 때 다시 시작된다.
이 과정은 반복될수록 확고해지는데 이를 CX 사이클이라고 한다. 충성 고객이 사라진 시대. CX 사이클은 고객 충성이라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다. 마블 유니버스처럼 팬덤을 만들고 고객이 브랜드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2021년을 CX 고객 경험 혁신을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9번째 키워드, 레이블링 게임. 팬데믹 시대의 현대인이 내 안의 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일컫는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한다. 즉, 자기 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딱지, 레이블을 붙인 뒤 해당 유형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동조함으로써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게임화된 노력을 말한다. 말하자면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스스로의 자구책인 셈이다. 레이블링 게임은 현실의 자아를 확인해 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공유와 비교를 통해 자기 정체성 찾기 놀이로 진화하기도 한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일상에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마지막 키워드, 휴먼 터치. 휴먼 터치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적인 손길을 기술로 만들거나 기술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간과 달리 AI에게 없는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공감 능력만은 모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는다. 결국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영역만큼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지만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은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마음을 수용하고 품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공감의 힘을 강조했다. 휴먼 터치는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한 진정성을 가진 기업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2021년 10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와 닿으셨나요? 궁금하니까 댓글들 부탁드려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